저는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반칙, 특권, 위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조국 사태가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이런 사람들을 장관을 임명하고 비유하는 정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원 원주대학교나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강원 원주대학교나 강원대학교나 안동대학교도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저자 논문 조사 결과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경북대학교가 많아서 경북대 총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그 경북대학교의 교수 자녀가 7건을 포함해갖고 미성년자 공전 논문이 20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분의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1저자로 10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연구부정 행위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냈는데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예, 김수생위원회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믿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정문을 굉장히 꼼꼼히 다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확실한 물적 증거보다는 참여한 동료 교수나 또 연구에서 좀 신분상 상하관계에 있는 그 연구자들 그런 분들의 진술에 의존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편의상 A 교수 같은 경우에는 2편의 논문인데 그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실험 노트도 없고 학생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 용량 때문에 저장도 안 돼 있고 해당 자녀가 군복무 중이어서 대면 조사도 안 했고 또 서면 조사조차도 안 했고요. B 교수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제1저자로 기재되기에는 합당한 기여나 논문의 초안, 교정 등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경북대에서는 실험 연구 노트 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구 부정 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C 교수의 경우에는 실험 연구 노트 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직접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D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동 연구한 그 교수님이 D 교수 자녀가 논문 전체 구상 전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부정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 교육부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총장님은 교육부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결정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뭔가 좀 깨름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참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연구진설위원회 외부위원을 좀 더 많이 내려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나오셨죠? 그 교육부에서 지금 이 객관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관계자들의 구술 등에 의존한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 행위 없음을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번 기회에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상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영구부정 행위와 관련돼서 자녀들이라든지 미성년자 이 논문 공동 참여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동안 4차에 걸쳐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현장 실사까지 그래서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다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저희가 전국 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우리 경북대뿐만이 아니고 다 이럴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영구부정 행위와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자체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전면 재조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종강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연구 책임자나 교수의 직계 좀비속이나 친인척이나 지인 등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 개선 하나 하고요. 예. 대학은 그 허위 공저자 표시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윤리위원회의 규정이라든지 연구윤리 지침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제4의 조국도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이러한 아주 이 불법적이고 또 특권의 이런 사례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꼭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 신고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전면 재조사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다시 해보시고요. 중간 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했습니다. 기대하시겠습니다. 그 교육감님들하고 장관님, 교육부총리하고 이렇게 모임이 자주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회의를 자주 합니까? 교육자치 회의가 일부러 하는데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제 질문은 교육감님들하고 뭐 이렇게 그런거를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묻죠. 교육감님들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부총리하고 네. 뭐 이렇게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냐 이 말이죠. 교육에 그건 관해서. 없는데요. 네. 교육감 협의회에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강단을 한 사람이 2번 정도 있어요. 1년에. 1년이 아니고 그냥 얼굴 익히는 거냐? 거기서 뭐 교육 문제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냐? 저희가 협의회 때 주고받거나 하는 건 아니고. 협의회 때 교육 문제 관련해서 매번 건의를 올리는데요. 네. 그중에서 한 30%는 실현되고 나머지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뭐라고 교육감님한테 뭐 지시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감께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교육 자체 없을 때 교육감 역할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강원도 교육에 관한 한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그 교육감님이 그 전교조 교육감님 맞습니까? 전교조 출신 교육감인데 예. 지금은 뭐 제가 예. 예.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 좌파와 우파가 지금 나눠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거는 예, 오늘 오늘 그렇죠. 특감장 오는데 조국 장관 사퇴했다는 얘기. 뭐 하여간 그렇게 지금 뭐 광화문에서부터 지금 뭐 난리잖아요, 서초동에서부터. 근데 이제 제가 교육감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으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우리 역사 보조 교재 있잖아요. 네.
제가 교육부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지금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세종교육청 이렇게 공동 제작해서 보조교재를 지금 배포했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교과서하고 보조교재하고 뭐가 다른지는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그 내용이 아주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빼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지금 현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교재는 그게 없죠, 그렇죠? 제가 뭐 없습니다. 세세 내용까지 다 알지. 이거 교육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모르고 계신다고 언론에서 알고 계시는데 모른다고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를 가진 적은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는 그것도 없죠. 또 북한의 인권, 북한 군사 도박 이거는 고등학교 교재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조 교재를 보면 말이에요. 그리고 6.25 사변, 저는 6.25 전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만 그때 북한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 간의 싸움은 전쟁이고 북한에서 남침한 거는 저는 사변이다 이렇게 맨날 주장을 합니다만 제 얘기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6.25 남침에 관해서도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 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또 뭐 예를 들면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있다 없다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평가가 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농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 국정농단에 관해서 지금 그 뭐 WPC가 없다 뭐 이거 이미 아직 판결이 안 났거나 아니면 이미 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보조 교과서를 쓰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념이신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 그러시는데 제가 보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교재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나라가 좌우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해서 학생들도 좌우로 갈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중립적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조 교과서에서는 그런 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서 무지하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교육감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교과서는 아니고 보조 교재. 그렇죠. 보조 교재인데 결국은 이제 교과서를 바꾸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보조 교재를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 5,400군가 지금 만들어서 돌리고 있잖아요. 중학교는 162개 중에 92개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다 돌리고 있는 거고 교육감님께서 사실은 지금 교육감 이걸 돌리고 있는 교육감이 교육청이 4개잖아요, 그렇죠? 저희 네 군데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고요. 예. 이거는 이제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문정 의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큰 논란이 있지 않도록. 예. 저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다음에 또 잊어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도 교육을 관심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 후대들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6.25 사변을 쌍방과시라고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건 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북교육감님 우리 경상북도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독도를 무조건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지금 더 뭐 연구도 하고 뭐 난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를 한참 동안 교육감한테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말이죠. 캠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경상북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무조건 일주일씩 그걸 수료해야 졸업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독도가 전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경상북도 교육청의 독도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한번 갔는데요. 예. 그 우리가 가는 순간 바로 일본 NHK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한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땅 지금 침입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참 저희 일본이 얼마나 지금 그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독도이지만 이 교육적으로는 제가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를 지켜야 되는데 좀 그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 독도를 애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독도에 대해서. 예,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 10시간 이상 독도 수업을 하고 있고, 아니, 독도에 가서 일주일씩 살게 독도 하니까. 탐방단을 지금 원래 교원, 교사, 학생들 1999년에 보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캠프 문제는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하룻밤이라도 무조건 거기 잠자고 와야 졸업장 주는 걸 해주십시오. 이런 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구 중남구 박상병원입니다. 작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감할 때 그때 그 학생 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 걸로 보는 각 교육청별로 학생 수 추계가 이제 많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추계한 자료를 다시 받아봤더니 대구시 교육청은 약 한 2027년경이면 2.2% 정도 줄어들 것 같다. 5천 명 정도 줄 것 같다. 경북교육청은 2027년도에 11,600명 정도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과거에는 추계를 안 했는데 지금 그 추계해서 통계청 자료를 보완해서 이제 추계했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 이 추계를 제가 왜 요청을 하고 왜 했냐면은 이게 교원 숫자를 수급하는 문제라든가 또 그 우리 좀 이집행 학교 용지 그 정리하는 문제, 배교 문제 이런 것들이 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학생 수는 줄어들 거라고 이제 추계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출생아 수가 금년에도 지금 역대 최저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가 달라지지 않는 한은 이게 이제 출생아 숫자 추정하신 것보다 더 이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들 걸로 지금 보입니다. 우선 그 미집행된 학교 용지수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이 미집행 학교 용지수가 대구가 24개, 강원도 2개, 경북이 74개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그 학교 용지로 이제 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경과된 걸 보면 경북의 경우는 10년 이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4개 중에 한 50개 정도가 10년 이상 지정해놓고 10년 이상 이거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은 이 돈은 누가 다 관리비 부담은 누가 해야 되냐? 학교 신설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거 전부 세금과 운영비 등을 전부 그 학교 용지 제공한 측이 전부 부담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아무런 것도 조치도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만은 그 상대방인 피해 제공한 쪽은 이렇게 비용 부담 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생 수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돼도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한 상태로 두는 학교 용지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선 제일 많은 경북교육감님 이거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렇게 오래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주거지가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걸 해제를 하기 어려운 그런 만에 하나라도 아니 지금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제의하고 싶은 게 지금 뭐 용지 공급하는 그 관련해서 뭐 각종 새로운 편지가 개발되거나 뭐 하면은 학교 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학교가 교육청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래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가 생길 때 그때쯤 다시 결정을 새로 학교 용지를 지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학교가 신설될 가능성이 지금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20년 이상 되는 지금 그런 용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가 아니라 2020년이면 일몰제 돼서 뭐 어차피 뭐 지금 뭐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몰제까지 감안해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 일몰에 의해서 그냥 뭐 자동으로 해지되는 거를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뭔가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뭔가를 풀어줄 건 빨리 풀어주는 게 그게 필요한 거지. 규정에 의해서 일몰제 규정에 의해서 일몰되는 그때까지 있다가 가는 거는 이거는 적절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제하는 동안에 이 용지의 가격이 급등하고 현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검토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도 이 면적은 좁지만 대구도 24개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게 지금 17건이나 있거든요. 대구도 이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준 거도 풀어줘야죠. 폐교도 지금 조금 때 제가 폐교도 또 묻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팀에서 5건을 해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해제하기에 조금 애매한 지역은 지금 아파트 추가 건립 논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두면은 10년씩 20년씩 놔두면은 상황이 달라지고 학교가 필요한 곳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10년, 20년 후에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유지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부분 작년에 신속하게 5건 해결을 했고 나머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교 현황 좀 다음 좀 보여줘 보세요. 이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폐교들이 대구가 17개, 경북 254개, 강원이 226개인데 활용하고 있는 것은 뭐 숫자가 나온 게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폐교들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교육청이 예산만 이제 짚고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3억 정도 이제 예산 들어가는 교육청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교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교육청 자료 보면은 지역 주민이 활용하고 있어서 대부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영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거 이거 그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매각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육청이 왜 가지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그 매입 요구가 있으면 거의 지금 저희들 매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매입할 의사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이 폐교된 다시 학교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실 게 아니고 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통계를 작성하고 만들면은 그거를 왜 작성하고 만들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이 폐교들이 학교로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신속하게 처분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서 그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시설로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청들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이 세 분 교육감님들 이 부분도 좀 다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재산 침해도 침해고 또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낭비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